재난에 대응하는 로봇 암스트롱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에 빛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 장면은 발전소가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막 산란이 되면서 나온 현상이 되겠죠. 실제로 이 다리는 추후에 죽음의 다리라고 불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그 굉장히 한적한 우크라이나의 한적한 지역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와, 우리 동네에도 오로라가 떴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봤지만 후에는 사실 저 장면이 실제로 굉장히 과다 방사선을 일반 주민들이 맞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게 되었죠. 저 당시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이라고 하면 투톱이 있었죠. 투톱. 미국과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저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개발하고 있던 로봇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로봇들을 투입을 해서 가장 처리하기 힘들었던 지붕 위에 있는 그 방사능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저 상황에 가니까 당연히 작동해야 될 저런 이렇게 로봇 같은 금속으로 만든 로봇들이 잘 작동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 방사선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환경에 가면 로봇도 CPU가 타거나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입한 게 뭐냐면 바이오 로봇입니다. 바이오 로봇 들어보신 분 계세요? 바이오 로봇. 사실 바이오 로봇은 사람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당시에 사람을 투입해서 저 방사선을 치우자, 방사선 물질을 치우자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껄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단어, 그래서 바이오 로봇이라고 해서 실제로 군인들, 소방관들 이런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셔서 저거를 치우는 작업들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즉 그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결국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약간 이런 극한 직업, 극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방사능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었지만 저 그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고에서 어떻게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겠냐, 이런 재난 사고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분야가 저 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고가 났을 때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기술로 굉장히 진보됐다고 평가받는 나라였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는 뭐 쉽게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시모 같은 로봇이 가서 거기 문제점 있으면 사람 대신 가서 뭐 밸브도 잠그고 문제점도 처리하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모는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로봇 과학, 로봇 쪽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재난 사고가 나면 로봇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하면 이런 재난 대응은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를 막 진행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니까 전혀 로봇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뼈아픈 반성에 기반을 해서 대회를 하나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었던 그런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 같이 이런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 사고 현장을 사람 대신에 잘 처리를 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로봇이 걸어가서 뭐 밸브도 잠그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사람들이 쓰는 그런 장비 같은 걸 써서 사고를 대응을 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죠. 이 대회는 다음과 같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로봇들이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그 참여한 로봇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한국 태극마크를 가지고 있는 저 로봇이 휴보 로봇이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샤프트라는 일본의 로봇이 이렇게 강목들을 치우고 길을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이렇게 밸브를 돌리기도 하고 문을 열거나 닫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대회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휴보가 1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만약에 뭐 다른 나라 혹은 우리나라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재난 로봇을 쓸 수 있을까요? 장난컨대 아마 못 쓸 겁니다. 그 못 쓰는 데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로봇이 이런 재난 사고를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쓰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 IHMC라는 미국의 팀이 이렇게 로봇이 문을 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문을 열 때 잘 보시면 문에 한번 주목해 주시죠. 저 문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저 문이 어디 있는 문이냐면 우리 집에 있는 방문, 화장실 문 다 그렇게 생긴 나무로 만든 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를 이런 나무 문으로 만들었을까요? 미사일이 문에 맞아도 멀쩡할 정도의 굉장히 크고 두꺼운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도 두껍고 사람이 혼자서 자력으로 열거나 닫기도 쉽지 않은 정도의 굉장히 무겁고 큰 문을 씁니다. 원래는 이런 문을 쓰려고 했는데 로봇이 저런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는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로 된 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 로봇이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도구를 사용해서 벽에다 구멍을 내고 있는데 저 구멍을 내는 주체가 뭐냐면 그 하얀색으로 된 게 카드보드지입니다. 굉장히 얇은 우리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보드지인데 어떤 개념을 이렇게 로봇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발전소를 저렇게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발전소를 카드보드지로 만들 리가 없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는 굉장히 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걸로는 기스도 안 나는 거죠. 실제로 저 대회를 통해서 활용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로봇이 이런 임무도 가능하다는데 실질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실용성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로봇이 다양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일단 힘이 강하고 어떤 현장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겠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잘 만든 로봇팔, 로봇 시스템이 현재 단계에서는 만약에 어떤 뭐 사고가 났어, 재난 상황이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기 건물주나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가 뭐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그렇게 재난 상황에서 그렇게 긴급한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하냐? 그럴 때는 진짜 소방관들 하는 것처럼 도끼로 문을 부시든지 집을 부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중장비에 쓰는 유압 기술입니다. 중장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포크레인이나 뭐 덤프트럭이나 이런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유압이라는 그런 기계의 요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은 로봇에 적용하기는 사실 규모 면이나 사이즈 면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로봇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의 형태를 정해야 되는데 로봇의 형태를 정할 때 사람의 모습과 닮게 휴머노이드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 형태로 설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기 제가 있는 환경도 그렇지만 모든 환경을 지구상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사람이라는 생물이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문 높이, 의자 높이, 책상, 뭐 도구들을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될 경우에 실제로 운전원이나 작업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했던 거는 고방사선 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안전한 곳에 있고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암스트롱을 테스트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로봇이 그 현장에
접근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스스로 문도 열고 이동도 가능해야 되고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굴곡이 짓는데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한 어떤 뭐 장비나 이런 것을 트럭이나 이런 데서 끄집어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장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아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이 깔끔하지 않을 겁니다. 뭐 폭발이든 어떤 형태든 도로나 이런 것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해서 로봇이나 차량이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로봇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로봇만 잘 쓸 수 있는 툴을 개발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로봇만 잘 쓸 수 있는 툴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사람이 쓰는 도구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쓰는 삽이나 뭐 곡괭이나 이런 드릴이나 이런 장비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발전소나 어떤 큰 공장, 플랜트 등에 가면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런 밸브를 열거나 닫아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밸브를 이용해서 유체를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누출되는 부위가 있으면 저렇게 모래를 쌓아서 이렇게 누출을 임시적으로 차단을 해서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게 되면 방사능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텐데 그것을 안전하게 담아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100kg 정도의 한 팔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저런 물체들을 자르거나 잘게 썰어서 이렇게 드럼통에 넣고 원하면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암스트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로봇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이제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방제 훈련이라고 해서 이런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훈련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은 저기 그 문 틈에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다고 했을 때 로봇을 이용해서 문 틈을 밀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작업을 암스트롱을 이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막 누출될 경우에 그것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로봇으로 이용을 해서 이런 외부로 누출되는 물질을 막을 수 있을까를 테스트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저런 뭐 방사능 물질 같은 가스가 막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 암스트롱이 가까이 접근을 해서 이 스프레이를 쏴서 찐득찐득한 스프레이를 쏴서 이제 문틈을 다 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훨씬 잘할 겁니다. 아마 로봇보다 훨씬 잘하겠지만 암스트롱의 장점은 저런 위치에서도 몇 시간이고 사람 대신에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과연 이 로봇을 이용을 해서 화재 진압이 가능할까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는 연습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서 화점에다가 방사를 해서 불이 꺼지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방사능 방제 훈련에서 실제로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가상의 화점을 만들어 놓고 불을 끄는 훈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로봇이 실제로 재난 상황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지금까지 여러 번 검증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이 로봇을 이런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굉장히 활용하기 어려운 위험 작업 혹은 고난이도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사고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위험 업무 같은 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처벌을 이제 최대 그 기관의 장까지 혹은 사장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신설이 됐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이런 암스트롱을 활용을 해서 로봇을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 2개를 조립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들을 나른다든지 벽에다 구멍을 뚫는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로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좋거든요.
연락 주시면 이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추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